아주 오래전 푸른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어요. 남의 배 얻어 타고 고기 잡는 돌쇠라는 남편과 마을 사람들이 돌이 엄마라고 불리우는 마음 착한 부인이 첫째 돌이, 둘째 순이, 셋째 만드기, 막내 만드기와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 방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는 작은 집이라 바닷바람 불면 덜컹거리고 비가 오면 물이 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뛰노는 소리, 엄마 아빠 다정하게 얘기하는 소리.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어요. 돌쇠인 아빠의 꿈이 하나였습니다. 작은 배, 내 배 하나만 있으면 가족들 굶기지 않을 수 있는데 하는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남의 뱃일이지만 가족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바다에 고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물을 던져도 빈 그물만 올라왔어요. 섬 사람들 모두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고민했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육지로 가볼까 해요. 그렇게 부부는 결정하고 육지로 떠나기 전날 밤 돌이 엄마는 쌀독을 열었습니다. 바닥이 보였어요. 한 줌, 겨우 한 줌 남은 쌀. 그래도 밥을 지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작은 솥에 밥을 안치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밥이 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4명의 아이들 눈이 반짝였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거든요. 돌이 엄마가 밥을 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앞에 한 숟갈, 돌이 앞에 한 숟갈, 순이 앞에 한 숟갈, 만드기 앞에 한 숟갈, 막내 복동이 앞에 한 숟갈. 그런데 엄마 그릇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당신은요? 돌이 엄마는 난 이거 먹을 거예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솥 바닥에 눌러붙은 누룽지. 거기에 물을 부었습니다. 치잉 마이너스 소리가 났어요. 숭늉. 그게 엄마 밥이었습니다. 첫째 도리가 자기 밥을 엄마한테 밀었어요. 엄마, 나 배 안 고파. 이거 먹어요. 아니야. 너는 지금 크는 중이잖아. 다 먹어. 라며 엄마는 다시 도리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둘째 순이도 밥을 밀어내며 나도 엄마 줄래? 돌이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웃었어요. 우리 순이 착하기도 하지. 그런데 안 돼. 다 먹어야 예뻐져. 돌쇠는 목이 메어 밥을 못 먹겠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꼭 돈 벌어 올게. 배 사가지고 올게. 다신 이렇게 굶기지 않을게.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잤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품에 파고들었고 돌이 엄마는 막내 복동이를 안고 누웠습니다. 바깥에선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내일이면 아버지가 떠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의 온기만 느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돌이 엄마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남은 쌀로 밥을 지었어요. 밥이 되자 손에 물을 묻혀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꾹꾹 눌러서 하나, 둘, 셋.
소금도 조금 넣었어요. 쉬 상하지 말라고 보따리를 폈습니다. 주먹밥도 넣고 어제 긁어둔 누룽지 넣고 소금 한 줌 종이에 싸서 넣고 말린 미역 몇 조각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두리번거렸습니다. 더 넣어드릴 게 없을까? 이렇게 남편을 보내야 하는 마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이 가정을 혼자 어떻게 꾸릴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잊지 않고 광에서 집신 한 켤레를 꺼내왔습니다. 새 집신이었어요. 작년에 엮어뒀던 거예요. 명절에 신기려고 아껴뒀던 건데. 돌이 아버지 이거 신고 가세요. 돌쇠가 손살에 쳤지만 아내는 멀리 가는 남편의 신발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이 엄마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천 조각에 싼 바늘과 실. 옷 찢어지면 꿰매 입어요. 남 시키지 말고 직접 해요. 알죠? 돌쇠는 목이 막혀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첫째 도리가 눈 비비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벌써 가요? 뒤이어 순이도 만드기도 나왔어요. 막내 복동이는 엄마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아직 반쯤 자고 있었어요. 돌쇠가 아이들 앞에 눈을 맞추며 쪼그려 앉았습니다. 한 명씩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도리야, 내가 맞이다. 엄마 잘 도와드려라. 네. 순이야, 동생들 잘 챙기고. 네. 아버지, 우리 만드가 형 말 잘 듣고 말을 잊지 못하는데 급한 만드기가. 아버지 언제 와요? 돌쇠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언제 올 수 있을지 돌쇠인 아버지도 몰랐으니까요. 돌쇠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내 등 뒤로 갔어요. 막내 복동이 아직 두 돌도 안 된 아기 엄마 등에 엎여 반쯤 자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보드라웠어요. 너무 작았어요. 우리 막둥이 아가. 복동아.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얼굴을 물끄러미 봤어요. 방긋 웃었습니다. 돌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녀석이 날 알아볼까? 내가 돌아왔을 때 날 기억할까?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돌쇠가 아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복동아, 아버지 얼굴 잊지 마라. 응, 아버지야.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꼭 돌아올게. 그때까지 잘 크고 있어. 아기가 작은 손으로 아버지 볼을 만졌습니다. 까르르 웃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돌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보면 못 갈 것 같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돌이 엄마도 울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그렇게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쇠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새 집신을 신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걸었습니다.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아서요. 등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빠. 돌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떠나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남기고 간 게 조금 있었거든요. 쌀도 약간, 말린 생선도 약간. 한 달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아버지한테서 소식이 없었습니다. 돌이 엄마는 매일 포구에 나갔어요. 혹시 육지에서 오는 배가 있나? 혹시 누가 전해주는 말이 있나? 없었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밤이면 돌이 엄마는 바다를 봤습니다. 검은 바다, 파도 소리만 철썩철썩. 그 철썩이는 파도에게 속을 내어놓았습니다. 살아는 있겠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그냥 바쁜 거겠지. 매일 밤 똑같은 말을. 그런데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쌀이 떨어졌어요. 말린 생선도 다 먹었어요. 이제 뭘 먹지? 아이들은 넷인데 돌이 엄마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캤어요. 미역을 뜯었어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캔 조개와 미역을 삶아서 아이들 밥상에 올렸어요. 자, 많이 먹어.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아까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배고픈 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티내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다가 거칠어서 조개도 못 캐고 파도가 높아서 미역도 못 뜯고 그런 날은요. 아이들이 물만 마시고 잤어요. 오늘은 내일 먹자. 내일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왔지만 엄마 힘들까봐 아무 말 안 했어요. 첫째 도리는 12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날 때 당부했죠. 내가 맞이다. 엄마 잘 도와드려라. 도리는 그 말을 잊지 않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엄마 따라 바닷가에 갔습니다. 조개 캐는 걸 도왔어요. 손이 시려웠습니다. 물이 차가웠거든요. 그래도 이 악물고 캤습니다. 밤이면 도리는 생각했어요. 내가 더 힘을 내야 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내가 아버지 대신 해야 해. 12살짜리가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도리 엄마, 집에 있어? 도리 엄마가 나가보니 삼촌이었습니다. 남편 돌쇠의 사촌형, 마을에서 제일 큰 집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배도 2척 가지고 있고 일꾼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촌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집이 왜 이 꼴이야? 도리 엄마는 부끄러웠습니다. 집이 허름한 건 알았지만 남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돌쇠 그 녀석은 소식도 없고, 네, 아직은요. 삼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쯧쯧, 무책임하기도 하지. 마누라 새끼들 굶기면서 어딜 간 거야. 도리 엄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 욕하는 소리 듣기 싫었지만 반박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 아빠를 욕하는 삼촌을 보고만 있는 엄마 자신이 또 큰 아픔이었습니다. 갑자기 삼촌은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부드럽게요. 내가 도와줄게. 도리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피부치인데 못 본 척 할 수 있나? 애들 데려다 밥 먹여줄게. 도리 엄마는 순간 반가웠습니다. 정말요? 도와주신다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삼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평소에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웃었습니다. 도리 말이야. 나한테 보내.
우리 집에서 밥 먹이면서 키워줄게. 도리 엄마는 불안했습니다. 공짜로 키워준다고? 왜? 그건 고맙지만 그때 삼촌이 말을 잘랐습니다. 뭐가 고마워? 일 좀 도우면서 밥 먹는 거지. 서로 좋은 거 아니야?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아이를 데려다 부려먹으려는 거구나. 도리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삼촌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제 아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삼촌이 코웃음 쳤습니다. 뭘 먹고 키워? 애들 굶겨 죽일 셈이야? 고집도 지랄 같네. 삼촌이 투덜거리면서 돌아갔습니다. 도리 엄마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첫째 도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도리 엄마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배고파? 엄마가 뭐 해줄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려고 했는데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일 좀 도우면서 밥 먹는 거지. 그래. 내가 가면 되잖아. 내가 가서 일하면 적어도 엄마랑 동생들은 안 굶겠지. 며칠 후 도리 엄마가 바닷가에 조개 캐러 간 사이 도리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동생들한테 말했어요. 형 잠깐 나갔다 올게. 엄마한테 비밀이야. 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삼촌이 도리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오, 왔네? 엄마가 보냈어? 아니요. 저 혼자 왔어요. 일 시켜주세요. 삼촌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장하다. 역시 남자는 달라. 그날부터 도리는 삼촌 집에서 일했습니다. 엄마 몰래 새벽에 일어나 삼촌 집에 갔어요. 그물 손질하고 생선 나르고 마당 쓸고 아궁이에 불 떼고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12살 아이가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삼촌 식구들은 밥상 앞에 앉았어요. 밥이 수북하고 반찬도 여러 가지. 도리는 구석에 서서 봤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아침도 못 먹고 왔거든요. 아, 삼촌 댁이 도리를 부르며 말하셨습니다. 부엌에 가서 먹어. 부엌에 가보니 찬밥 한 덩이랑 김치 몇 조각. 그게 다였어요. 도리는 찬밥을 먹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밥이 안 넘어갔지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이래도 괜찮아. 이러면 동생들은 안 굶겠지. 엄마도 덜 힘들겠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도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은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허리도 아팠고요. 집에 오니 엄마가 물었습니다. 돌아,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바닷가요. 거짓말이었어요. 엄마한테 처음 거짓말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요. 도리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해줬거든요. 도리가 삼촌 집에서 일하더라. 종일 혼자 일하던데. 도리 엄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 어린 게 나 때문에 엄마가 못나서 그날 밤 아이들이 다 잠든 후 도리 엄마는 도리 손을 봤습니다. 자는 사이 몰래요. 물집, 긁힌 자국, 부은 손가락. 내 소중한 아이인데 이렇게 고생을 하다니.
아직 더 자라야 하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아이들 깰까봐. 미안해. 우리 돌이. 미안해. 그런데 돌이 엄마는 도리를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막으면 돌이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서요. 이 아이가 가족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건데 그 마음을 꺾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리가 나가기 전에 도리 엄마가 불렀습니다. 도리야. 네. 도리 엄마가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주먹밥이었어요. 작은 주먹밥 2개. 이거 먹고 가. 도리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도리 엄마는 웃었습니다. 슬프게요. 엄마가 모를 줄 알았어? 도리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긴. 고마운 거지. 도리 엄마가 도리를 안았습니다. 꽉. 우리 도리.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조금만 참아. 응? 아버지 오시면. 그때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리도 울었습니다. 엄마 품에서 소리 없이. 그래도 도리는 갔습니다. 주먹밥 들고 삼촌 집으로. 엄마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어깨, 짧은 다리,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가장 노릇을 하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리 엄마는 2손 모아 빌었습니다. 우리 도리 지켜주세요. 제발요. 그렇게 힘든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도리네 옆집에는 김서방네가 살았습니다. 김서방은 어부였어요. 작은 배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빚내서 산 거였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김서방 댁도 인심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고요. 김서방네는 아이가 2 있었어요. 큰애 칠복이, 작은애 막순이. 김서방네는 옆집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육지로 떠난 것도, 도리 엄마가 혼자 애들 키우는 것도, 아이들이 밥을 굶는 것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어린 것들이 아버지 없이 얼마나 힘들까.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김서방이 마당에 나와 하늘을 봤어요.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주황빛 홍시가 탐스럽게. 올해 풍년이었어요. 여보, 오늘 감 따야겠소. 그러세요. 애들도 부를까요? 김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옆집을 봤어요. 도리네 아이들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째 순이가 막내 복동이를 안고 있었고 셋째 만드기는 땅바닥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배가 고픈 게 얼굴에 보였습니다. 볼이 홀쭉하고 눈에 힘이 없었어요. 김서방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김서방이 울타리 너머로 소리쳤어요. 순이야, 만드가.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리 와봐. 감 따는 거 도와줄래? 도와주면 맛있는 거 줄게.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주면 아이들이 미안해할까봐. 도와주면 준다고 하면 아이들도 떳떳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순이가 동생들 손을 잡고 왔습니다. 만드기 손. 복동이는 없고 김서방네 마당이 북적북적해졌습니다. 김서방이랑 김서방댁, 그 집 아이들 칠복이랑 막순이, 그리고 도리네 순이, 만드기, 복동이까지 다 같이 감나무 아래 모였어요. 자, 아버지가 딸 테니까
너희들은 주워서 담아라. 네, 나도 할래. 김서방이 장대를 들었습니다. 높은 가지에 달린 감을 땄어요. 툭, 툭. 감이 떨어지면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주웠습니다. 바구니에 담았어요. 아저씨, 이거요? 응, 잘했어. 거기 담아. 이것도요? 그래, 그래. 우리 순이 일 잘하네.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랜만에요. 진짜 오랜만에. 그때였습니다. 높은 가지에 감이 달려 있었어요. 장대로도 안 닿는 곳이었습니다. 칠보가 이리 와. 김서방이 아들 칠보기를 불렀어요. 그리고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자, 목마타라. 칠보기가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탔어요. 높이 올라가니까 손이 닿았습니다. 아버지, 닿아요. 그래, 잘했다. 따봐. 칠보기가 감을 땄습니다. 하나, 둘, 셋. 아버지 어깨 위에서 신나게요. 아버지, 나 높다. 떨어지지 않게 꽉 잡아라. 둘이 웃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행복하게요. 만드기가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탄 칠복이, 높은 곳에서 감 따는 칠복이, 아버지랑 웃고 있는 칠복이, 만드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만드기가 갑자기 순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누나 옷자락을 잡으며 누나, 왜? 나도 목마. 순이가 멈칫했습니다. 나도 목마 태워줘. 칠보기처럼. 나도. 만드기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나, 나도 높은 데서 감 따고 싶어. 나도. 순이는 말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10살인 순이도 알았습니다. 만드기가 뭘 원하는지. 목마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타고 싶은 거였어요. 아버지랑 웃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순이는 그걸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가 만드기를 안았습니다. 만드가, 미안해. 누나, 나도 알아. 누나가 알아. 순이도 울었습니다. 만드기도 울었습니다. 둘이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김서방이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차,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김서방이 칠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만드기에게 다가갔어요. 만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김서방이 자세를 낮추어 만드기 눈높이에 맞췄어요. 만드가, 아저씨가 태워줄까? 만드기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그래 와. 김서방이 만드기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어깨 위에 태웠어요. 만드기가 높아졌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어때? 높지? 네. 만드기가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자, 저기 감 보여? 네. 따봐. 만드기가 손을 뻗었습니다. 감이 닿았어요. 또 감을 땄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 어깨 위에서 아저씨, 땄어요. 잘했다, 만드기. 순이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어린 누나지만 만드기의 마음도 알겠고 순이 자신도 아빠가 너무 그리웠기에 눈물이 또 흘렀어요. 아직은 어린 10살 여자아이지만 동생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아저씨가 너무 고마웠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김서방 댁도 울고 있었습니다. 몰래 눈물을 닦았어요. 남편이 만드기 태우고 있는 모습,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감을 다 따고 나서 김서방 댁이 아이들을 마루에 앉혔습니다. 홍시를 가져왔어요. 말랑말랑 잘 익은 홍시. 자, 다 같이 먹자. 김서방네 아이들, 도리네 아이들, 다 같이 나란히 앉았어요. 홍시를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입안 가득 달콤한 게 퍼졌어요. 맛있다. 우리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 나도.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까르르. 그때 도리 엄마가 왔습니다. 바닷가에서 조개 캐다가 아이들이 없어서 찾으러 온 거였어요. 옆집 마루에 앉아 밥 먹는 아이들. 그 모습을 보고 멈췄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댁이 손 흔들었어요. 도리 엄마, 이리 와요. 애들이 감 따는 거 도와줬어. 도리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럽고 미안하고 또 고마웠어요. 죄송해요. 애들이 패 끼쳤죠? 무슨 패가 패야? 우리 애들이랑 놀아줬는데. 라며 김서방 댁이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감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이거 가져가요. 도리 엄마가 손살에 쳤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너무. 에이, 우리도 다 못 먹어요. 상하기 전에 먹어야지. 제발 좀 가져가요. 억지로 손에 쥐어줬습니다. 도리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목이 막혀서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깊이. 김서방 댁이 도리 엄마 손을 잡았어요. 힘들면 말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건 못해줘도 옆에 있잖아요. 도리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드기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나 오늘 감 땄어. 아저씨 어깨에서. 도리 엄마가 멈췄습니다. 높았어. 진짜 높았어. 만드기가 웃었어요. 아버지 오시면 아버지 어깨에 목마 태워달라고 할 거야. 칠복이처럼. 도리 엄마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만드기 손을 꼭 잡았어요. 그저 어린 아들의 바람을 들으며 짠했습니다. 그날 밤, 도리네 집에서는 오랜만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감을 먹으면서 엄마랑 형이랑 누나랑 동생이랑 다 같이 엄마 감 달아. 복동아, 너도 먹어. 도리 엄마는 아이들 보며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오랜만에. 그때 순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감 다 먹으면 안 돼. 응? 왜? 아버지 것도 남겨놔야지. 도리 엄마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오시면 드려야지. 아버지도 감 좋아하시잖아. 만드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아버지 거. 도리가 감 하나를 골랐습니다. 제일 크고 예쁜 거. 한쪽에 놓았어요. 이거 아버지 거다. 아무도 손대지 마.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만드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감을 들고 있는데 손이 떨렸어요. 나, 응? 만드가 왜? 나, 아버지 보고 싶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김서방 아저씨가 목마 태워줬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감 위로. 나도. 우리 아버지 목마 타고 싶어. 우리 아버지 어깨에서 감 따고 싶어.
순이가 만드기를 안았습니다. 도리도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언제 와? 왜 안 와? 도리 엄마는 말을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올 거야. 아버지 꼭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응? 만드기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 복동이는 뭔지도 모르고 형 누나들 우는 거 보다가 따라서 울었어요. 응애응애. 동생들의 울음을 바라보는 도리도 정말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첫째 도리는 감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김서방 아저씨, 고맙다. 나중에 꼭 갚아드려야지.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빨리 오세요. 만드기가, 우리 모두가 아버지 기다리고 있어요. 며칠 후, 도리가 삼촌 집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산에 들렀어요. 나무를 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았어요. 한 짐 가득 무거웠습니다. 어깨가 아팠어요. 그래도 들고 갔습니다. 김서방네 집 앞에 내려놓았어요. 말없이 그냥 놓고 갔습니다. 어제 동생들이 신세진 것 같아서 다음 날 아침 김서방 댁이 나와 보니 대문 앞에 나무단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누가 놓고 간 건지 몰랐어요. 근데 알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 댁이 옆집을 봤어요. 도리 엄마네 집, 미소 지었습니다. 그 어린 게, 그 뒤로도 도리는 가끔 나무를 해다 놨습니다. 말없이, 몰래, 김서방네도 가끔 뭔가를 갖다 놨어요. 생선 몇 마리, 고구마 몇 개, 말없이, 몰래, 서로 뭐라 말 안 했습니다. 고맙다고도 안 했고, 미안하다고도 안 했어요. 그냥 알았습니다. 마음으로. 그게 정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의 정. 말 안 해도 통하는 것.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누는 것. 가난하면 외로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옆집이 있었으니까. 함께 울고 웃는 이웃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도리 엄마도 아이들도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왔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도리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조개 캐고 미역 뜯고 남의 집 일도 도왔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댁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손자 돌잔치였습니다. 품삯 받고 음식 만드는 일손이 필요했어요. 도리 엄마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도리 엄마, 내일 우리 집 좀 도와줘요. 품삯 줄게. 도리 엄마는 고민했습니다. 가면 돈이 되긴 하는데 아이들은 어떡하지? 도리 엄마가 첫째 도리를 불렀습니다. 도리야, 네 엄마. 엄마가 내일 이장댁 일 도우러 가야 해. 동생들 좀 봐줄 수 있어?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13살이었습니다. 어른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동생들쯤이야. 다음 날 아침, 도리 엄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밥 차려놓고 도리한테 당부했어요. 복동이 잘 봐야 해. 걔 요즘 걸음 빨라졌어. 한눈 팔면 안 돼. 네, 알겠어요. 뭐 있으면 김서방 댁 아줌마한테 가고. 네. 도리 엄마는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문을 나서면서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아이들이 손 흔들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세요. 복동아, 손 흔들어. 막내 복동이가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방긋 웃으면서 아이들끼리 있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도리는 삼촌 집 일을 갔다 와야 했어요. 순이한테 맡겼습니다. 순이야, 오빠 잠깐 다녀올게. 복동이 잘 봐. 응, 알았어. 도리가 나갔습니다. 순이는 10살이었어요. 동생 둘을 봐야 했습니다. 만득이랑 복동이. 만득이는 7살. 말은 잘 듣는 편이었어요. 문제는 복동이었습니다. 3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 호기심이 많았어요. 순이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침에 해놓은 거예요. 만득이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고 복동이는 옆에 앉아 흙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순이가 빨래를 다 널고 돌아봤습니다. 만득이는 있었어요. 근데 복동아? 없었습니다. 복동이가 없었어요. 순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집안도 들여다봤어요. 부엌, 방, 광. 없었습니다. 만드가, 복동이 봤어. 아까 저기 갔는데. 만드기가 가리킨 곳. 대문 밖이었습니다. 순이가 대문을 열고 나갔어요. 골목을 둘러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작은 골목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어요. 어디로 간 거지? 복동아.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순이는 무서웠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울면서 골목을 뛰어다녔어요. 그때 도리가 돌아왔습니다. 삼촌 집 일 마치고요. 집에 오니 이상했어요. 순이가 없었습니다. 만드기만 울고 있었어요. 만드가, 왜 울어? 누나 어딨어? 복동이가, 도리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 뛰쳐나갔습니다. 순이가 골목에서 울고 있었어요. 주저앉아서, 오빠, 복동이가, 없어. 도리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형이니까, 울지 마. 찾으면 돼. 어디서 없어졌어? 몰라. 잠깐 빨래 너는 사이에. 도리가 뛰었습니다. 옆집 김서방 댁으로. 아줌마. 김서방 댁이 나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복동이가 없어졌어요. 김서방 댁 얼굴도 하얘졌습니다. 뭐? 언제? 아까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김서방 댁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여보. 김서방이 뛰어나왔어요. 왜 그래? 옆집 막내가 없어졌대. 김서방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됐어? 모르겠어요. 1시간은. 찾아야 해. 바다가 가깝잖아. 그 말에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바다. 3살짜리가 바다에 빠지면 김서방이 뛰어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렀어요. 여보시오. 사람 살려요. 옆집 아이가 없어졌소. 다들 나와서 찾아주시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뭐? 아이가? 몇 살인데? 3살이요. 이제 막 걷는 아이요.
사람들 얼굴이 다급해졌습니다. 빨리 찾아야겠네. 바다 쪽 살펴. 산 쪽도. 마을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바닷가 쪽, 산 쪽, 논밭 쪽, 골목골목. 복동아, 복동아.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리는 뛰면서 울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집에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삼촌 집 가느라. 복동아, 복동아.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순이도 울면서 찾았어요. 내가 한눈판 사이에. 내가 잘 봤어야 했는데. 엄마한테 뭐라고 해. 복동아, 제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혹시 바다에. 그런 말 마시오. 그때였습니다. 해변 쪽에서 찾던 사람이 소리쳤어요. 여기 있소. 찾았소.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도리도 순이도 김서방도. 해변가 바위 뒤 작은 웅덩이 옆에 복동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울다 지쳐서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다치지 않았어요. 바다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도리가 달려갔습니다. 복동이를 안아들었어요. 복동아, 복동아. 복동이가 눈을 떴습니다. 형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히잉, 엄마, 엄마, 괜찮아, 괜찮아. 도리도 울었습니다. 순이도 달려와서 안았어요. 만드기도. 내 남매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훔쳤어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안 다쳤으면 됐어. 에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게, 저 어린 것이. 그때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복동아. 도리 엄마였어요. 잔치집에서 소식 듣고 정신없이 달려온 거였습니다. 헐레벌떡. 머리는 헝클어지고 앞치마도 그대로 두른 채. 복동아, 복동아. 도리가 동생을 안겨드렸어요. 도리 엄마가 막내를 꽉 안았습니다. 너무 세게.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아이고, 아이고. 울 복동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복동이가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엄마, 엄마. 순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이야.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엄마 죄송해요. 울면서 빌었어요. 도리 엄마가 순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순아, 네 잘못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맡겼어. 10살밖에 안 됐는데. 순이가 엄마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도리 엄마가 마을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고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깊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살에 쳤어요. 에이, 무슨 말이오. 당연히 해야지. 찾았으면 됐어요. 얼른 집에 가서 따뜻하게 해줘요. 그날 밤 도리네 집에 마을 사람들이 뭔가를 가져다 놨습니다. 생선 몇 마리, 고구마 몇 개, 떡 조금, 말없이 대문 앞에 놓고 갔어요. 아무도 누가 뒀는지 말 안 했습니다. 받은 사람도 누가 줬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습니다. 마음으로. 가난해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웃이 있었으니까. 같이 울고
같이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 재운 후 돌이 엄마는 밖에 나왔습니다. 바다를 봤어요. 검은 바다, 파도 소리만 철썩철썩.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어요? 빨리 와요. 나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혼자.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을 때 돌이 엄마는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어제 일을요. 복동이가 없어졌을 때, 마을 사람들이 찾아줬을 때, 그리고 큰아들 돌이 얼굴을요. 돌이 엄마는 큰아들을 조용히 깨웠습니다. 돌이야, 일어나봐. 돌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엄마, 왜요? 잠깐 나와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동생들 깰까봐 작은 목소리로요. 둘이 마당에 나왔습니다. 아침 해가 막 뜨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붉은 빛이 퍼졌습니다. 돌이 엄마가 돌이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예요? 돌이 엄마가 한참 아들을 봤어요. 13살. 언제 이렇게 컸지? 돌이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돌이야. 네. 오늘부터 삼촌 집 가지 마. 돌이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일하러 가지 말라고. 돌이가 당황했어요. 엄마,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돌이 엄마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뭐가요? 네가 일하는 거, 네가 돈 벌어오는 거, 그거 아니야. 돌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나 괜찮아요.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도와야죠. 돌이 엄마가 아들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돌아, 넌 아직 어려. 안 어려요. 나 이제 13살이에요. 13살이 어린 거야. 넌 아직 애야. 밥 먹고 놀고 크면 되는 애야. 어른처럼 일하면 안 돼. 돌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엄마 혼자 너무 힘들잖아요. 나도 알아요. 다 알아요. 쌀 떨어진 것도, 반찬 없는 것도, 엄마가 숭늉으로 끼니 때우는 것도, 돌이가 울먹였어요.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안 계시니까 내가 대신해야 할 것 같았어요. 돌이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어린 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얼마나 무거웠을까. 돌이야. 돌이 엄마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니한테 너무 무거운 짐 지웠어.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맞아. 넌 아직 13살인데. 맞으라고. 엄마가 너무 기댔어. 네 어깨에 올려놓은 게 너무 많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돌이가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나 무서웠어요. 알아. 엄마가 알아. 잘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어떡하나. 아버지 대신 해야 하는데. 나 아직 어린데. 어떡하나. 처음이었어요. 돌이가 이렇게 속마음을 말한 게 돌이 엄마가 아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을 마주 봤어요. 돌아, 엄마 말 잘 들어. 엄마를 믿어. 아버지 오실 때까지 엄마가 책임질게. 이 집, 너희들 다 엄마가 책임질게.
엄마, 넌 그냥 애로 있어. 밥 먹고 동생들이랑 놀고 그냥 크면 돼. 어른 노릇 안 해도 돼. 근데 엄마 혼자 아니야. 옆집도 있고 마을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돌이 엄마가 웃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엄마가 생각보다 세. 알지?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면서 도리 엄마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약속하자. 뭐려? 넌 애로 있기. 삼촌 집 일 안 가기. 대신 동생들이랑 잘 놀아주기. 도리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엄마는 끝까지 책임지기. 아버지 오실 때까지 둘이 손가락을 흔들었어요. 약속? 그날부터 도리는 삼촌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뭔가 안 하면 불안했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몸이 편해졌어요. 마음도요. 동생들이랑 바닷가에서 놀았습니다. 조개도 줍고 물장구도 치고 만드기가 웃었어요. 형, 오늘 안 가? 응, 오늘은 너랑 놀 거야. 야호! 도리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도리 엄마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조개 캐고 미역 뜯고 품삯 일도 더 했어요. 힘들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들한테 짐 안 지우니까, 아이들이 웃고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 아이들 웃으면 버틸 수 있어. 그렇게 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어요. 아버지가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도리 엄마는 바닷가에서 미역을 뜯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요즘은 도리가 동생들 잘 봐줬습니다. 일하러 안 가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때 포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배 들어온다. 육지에서 배 왔어. 도리 엄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요. 육지에서 배 오는 건 종종 있는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도리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포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배에서 누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뒷모습이 보였어요. 한 남자,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옷은 낡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뒷모습이 도리 엄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걷다가 뛰었습니다.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수염이 덥수룩하고 광대뼈가 튀어나왔어요. 눈만 그대로였습니다. 돌쇠였어요. 남편이었어요. 2년 만에 도리 엄마가 멈췄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꿈인가 싶었어요. 도리 아빠? 돌쇠도 아내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야. 나왔어. 도리 엄마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도리 아빠, 도리 아빠, 왜 이제 와? 왜 이제? 돌쇠가 달려왔습니다. 아내를 안았어요.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둘이 포구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눈물 훔치면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큰아들 돌이었어요. 소식 듣고 뛰어온 거예요. 뒤에 순이도 만드기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돌쇠가 일어섰어요. 아이들을 봤습니다. 다들 컸어요. 2년 사이에. 돌이야, 순이야, 만드가. 목이 막혔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만드기가 아버지한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돌쇠가 만드기를 안아들었어요. 번쩍, 아버지, 아버지, 울면서 아버지 목을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 나 아버지 목마 타고 싶었어. 돌쇠가 울었습니다. 그래, 미안해. 아버지가 미안해. 만드기를 어깨에 태웠어요. 목마, 이제 태워줄게. 원하는 만큼 태워줄게. 만드기가 아버지 어깨 위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돌이 엄마가 뭔가를 안고 왔습니다. 막내 복동이었어요. 5살이 됐습니다. 2년 전 2돌도 안 됐던 아기가. 복동아, 이분이 누군지 알아? 복동이는 그저 엄마 치마폭 뒤에 숨었습니다. 모르는 얼굴이었거든요. 기억이 없었어요. 아버지야. 우리 복동이 아버지. 돌쇠가 막내를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떠날 때 그렇게 당부했었죠. 아버지 얼굴 잊지 마라. 근데 복동이는 몰라봤습니다. 당연했어요. 너무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 복동아. 돌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내 눈높이에 맞췄어요. 아버지야. 아버지 왔어. 복동이가 아버지 얼굴을 만졌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거친 피부. 아버지? 그래, 아버지야. 복동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뭔지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났어요. 돌쇠가 막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해. 온 가족이 포구에서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버지, 엄마, 돌이, 순이, 만드기, 복동이. 2년 만이었어요. 다시 모인 거. 울음소리가 바다에 퍼졌습니다. 파도 소리에 섞여서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 지켜봤어요. 저것 봐. 드디어 왔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누군가 눈물을 훔쳤어요. 고생 많이 했겠다. 저 사람도. 그래도 살아 돌아왔으니 됐지 뭐. 해가 질 무렵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고 낡은 집, 바람 불면 덜컹거리는 집. 근데 돌쇠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집이다. 돌이 엄마가 밥을 지었습니다. 있는 거 다 꺼냈어요. 쌀도, 조개도, 미역도. 밥상을 차렸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2년 만에 다 같이. 돌쇠가 밥상을 받습니다. 소박했어요. 반찬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봤어요. 다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 드시길. 밥 먹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순이가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거요. 작은 보따리였어요. 열어보니 말린 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 것이라고 남겨뒀던 건데요. 말려서 보관했어요. 돌쇠가 말린 감을 받습니다. 작년 가을, 자기 없을 때 아이들이 자기 것이라고 남겨뒀다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여보, 미안해. 내가 못나서 미안해. 2년 동안 너희들 고생시키고 도리 엄마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요. 빈손이어도 돼. 배 못 쌓아도 돼. 당신이 왔잖아. 살아서 왔잖아. 그거면 됐어. 도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괜찮아요. 순이도, 나도요. 만드기도, 나도. 그때 아버지가 진보다리에서 딸을 위한 꽃신 하나, 다른 아이들도 신발 하나씩, 그리고 부인을 위한 가락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가락지라니. 아이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이거 정말 우리 거? 맞아요? 만드기는 토끼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지 주머니를 한참 뒤적이시더니 꽁꽁 여러 겹으로 싸맨 작은 손수건에 2년 동안 먹지도 않고 모은 돈을 보여주며 많지는 않지만 이걸로 우리도 이제 작은 배 하나 살 수 있을 거야. 도리가 아버지 우리 배 사요? 우리 거요? 하며 아버지랑 부둥켜 안으며 좋아했어요. 엄마는 눈물을 닦으시면서 내일 쌀부터 저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아이들 밥이나 배불리 먹여야겠어요. 라며 좋아하셨어요. 막둥이 복동이는 아버지 무릎으로 기어왔습니다. 아버지, 밥 먹어. 돌쇠가 울다가 웃었습니다. 그래, 밥 먹자. 다 같이 먹자. 온 가족이 밥을 먹었습니다. 울면서, 웃으면서, 그날 밤, 작은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이제부터 더 열심히 고기 잡아서 이 고생한 처자식들 행복하게 해줄 일만 남았습니다. 그 모진 고생에도 처자식만을 위해 고생한 가장의 노력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랬대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근데 사람이 없으면 못 산다. 가진 건 없어도 서로가 있으면 버틸 수 있었어요. 도리네 가족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고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예전보다 웃음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요. 서로 믿으면요. 서로 기다려주면요.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편안히 주무세요.